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버로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를 드리려고 할 테니까 수업 진지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김경아 TV라고요. 네, 제가 김경아 TV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뿐만이 아니라 제가 운영자로 3개의 채널을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밥 찢는 윤작자라고요. 드라마 리뷰 채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밀의 숲 2 리뷰를 했고 바로 이전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리고 그 전에는 부부의 세계. 예, 부부의 세계로 거의 뭐 몇십만, 100만 조회수를 내기도 한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위한 채널, 꿈채운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이 어떤 영상이 그 채널의 히어로 콘텐츠가 되는지. 자, 히어로 콘텐츠면 그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영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채널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 그걸 히어로 콘텐츠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일명 떡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조회수가 확 늘었다거나 아니면 구독자 수가 확 늘었다거나, 이 비트코인에서 그런 말을 쓰잖아요. 갑자기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떡상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은어처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어떤 영상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검색어를 넣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넣어야 하는데 어떤 검색어가 이 채널에 먹히는지,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유튜브 알고리즘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좀 에러도 있었고, 제가 제 채널에서 어떤 에러들이 있었는지, 어떤 웃지 못할 에러들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에러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유튜브 채널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유튜브를 공부하면서 제 채널을 만들어 나가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다음에서 검색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점점 더 예전에는 검색 채널 하면 네이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났어요, 집에서. 그런데 그 커피 머신을 고치는 법, 뭐 대단한 고장이 아니라 에러였는데 녹색 창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았더니 정말 세세하게 그 에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제가 커피 머신을 고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검색하면 유튜브 쪽으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유튜브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유튜브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은 왜 유튜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저랑 유튜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 채널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내 채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제가 새싹 유튜버 제작의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두 새싹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구독자가 몇만이 되는 유튜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싹 유튜버 기준으로 제작 기초적인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유튜브를 해야 되냐면 요즘은 취업시장에서도 SNS 계정을 넣는 것이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자기소개, 지원할 때 자기소개를 업로드를 하고 SNS 계정에 업로드를 하고 그 계정을 링크를 걸으세요.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혹은 자기소개가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링크를 걸라는 얘기도 할 겁니다.
이 SNS 계정을 왜 기업이 원하냐면 SNS는 또 다른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의 스펙을 기록을 하죠. 자기소개서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꾸준히 설명을 하죠. 아주 멋들어지게 설명을 합니다. 최대한 내가 원하는 직무에 가깝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SNS를 계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네. 그래서 SNS 계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SNS 계정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로 계정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반발은 있어요.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여러분들의 취업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SNS 계정을 가지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실은 가장 쉽다? 가장 시간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공이 덜 들겠고요.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블로그로 또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면 되겠고, 또 영상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영상 쪽에 또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 얘기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이론적인 얘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인류였어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핸드폰, 핸드폰의 인류, 핸드폰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인류, 이제는 핸드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어떠세요? 불안합니다. 네. 꼭 나갈 때 핸드폰 챙기잖아요. 핸드폰으로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전화만 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내 모든 삶이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IT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IT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한 얘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캇 갤러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영미권의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업을 The Four, 바로 4가지 이 기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Scott Galloway, professor of marketing, serial entrepreneur, and author of The Four, The Hidden DNA of Amazon, Apple, Facebook, and Google.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애플과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기업이죠. 모두 IT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여러분 유튜브 업로드 횟수와 시청 시간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합니다. 늘었죠. 네. 유튜브는 1분당 전 세계 하루 시청 시간이 10억 시간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누가 공중파 TV를 보는데 본방을 사수하고 본다. 공중파 번호를 찾아서 본다. 이건 옛날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죠. 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 순위를 한번 보죠. 예.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제공한 글로벌 기업 순위입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모두 IT 기업이죠. IT 기업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코카콜라 하나가 있네요. 제조업. 네.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얘기가 아니죠. 네, 이렇게 IT 기업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SNS를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떤 SNS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6개 보여드리고 있어요. 물론 SNS는 훨씬 다양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메신저의 역할이 강한 SNS, 폭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SNS죠.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면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에 자동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서 연동이 돼 있으니까 하나의 SNS 도구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친구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까지 같이 하는 셈인 경우가 많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인플루언서들이 블로그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거나 하죠. 카카오톡은 지금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SNS가 다양화되면서 그리고 SNS를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적어도 나는 몇 개의 SNS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개의 SNS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한 7, 8개 정도는 SN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틱톡도 있고, V앱도 있고, 플리커도 있고, 그리고 익명의 SNS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블라인드, 모시, 어라운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SNS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핀터레스트나 스타일쉐어, 펫북, 이런 SNS도 있죠. 이 SNS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또 다른 SNS의 형태입니다. 내가 펫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펫북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서 보는 조금 더 전문적인, 좀 더 세분화된 SNS도 있죠. 자, 그런데 이 SNS 중에 어떤 SNS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도 5년 전의 유튜브 시청 시간과 지금 유튜브 시청 시간과 여러분이 자신을 놓고 비교를 해봐도 현재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할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표를 보시죠. 국내 앱 사용 시간 순입니다. 2018년과 19년 불과 1년을 비교를 했는데요. 유튜브 258억 분에서 1년 사이에 388억 분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모든 SNS가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의 SNS의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건 그건 그 SNS가 점점 더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2018년도 얘기인데요. 상반기에 국내 디지털 동영상 광고비 비중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광고비. 기업들이 이제는 온라인 광고비로 광고비를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용량이 많은 유튜브의 광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광고비가 점점 더 많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광고가 많이 늘어났다 느끼시는 것도 아마 그럴 것이고 또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광고들이 그 영상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쪽으로 광고비가 간다는 건 그만큼 크리에이터가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크리에이터가 영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크리에이터는 구독자와 쌍방향 소통, 긴밀하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구독자로서 댓글을 달고 그러면 크리에이터가 또 답글을 달죠. 이러면서 구독자와 크리에이터 간에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기죠. 친밀감이 형성이 되죠. 저도 제 구독자와 굉장히 친한 구독자들, 제가 유친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독자들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미리 와서 봐주고, 알람 설정을 해서 와서 보고, 그리고 댓글을 답니다. 그런 충성도 높은 구독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유튜버의,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광고로, 돈으로 이어지고, 그건 또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광고가 늘어나는 것만큼이나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구독자와 쌍방향 소통을 점점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신규 채널을 한번 보실게요. 이건 전 세계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대에 가장 많이 성장한 채널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중에 우리나라 채널이 무려 3개나 들어있습니다. 워크맨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장성기 아나운서. 이쯤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웰컴 투 익스프레스. 이사 먼저 환영스러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연습했던 거. 아니 끝이 아니야? 그렇지. 아마존에서 만날 수 있다. 스포츠는 어그로주면 돼.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엔 롯데월드에서 만나요. 선을 넘는 장성기 아나운서. 워낙 재미있습니다. 선을 넘든 안 넘든 워크맨이라는 유튜브는 재미있죠. 네. 그리고 백종원, 놀이비책.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여러분들 무밀국수 하세요? 메밀국수? 여름에 정말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그냥 일반 국수에 말아 먹어도 맛있거든요. 시간과 정성을 들였지만 그만큼 합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무밀국수 하세요? 메밀국수? 여름에 이렇게 장국에다 싹 찍어 먹는 거? 메밀소바라고도 그러고 메밀국수라고도 그렇고, 이 장국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정말 유용하게 많습니다. 그냥 일반 국수에 말아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 건데 2가지 버전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이 많이 만들어 드시는 방법이 멸치하고 디포리를 이용해서 국물을 낸 다음에 마지막에 가다랑어포라고 그러죠. 이 가스오부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사실 약간 이거를 안 써보자 해서 그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훈연 멸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훈연 멸치를 요새 최근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활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서 2가지를 동시에 보여드리고, 만드는 방법하고 드시는 방법 아마 아실 건데, 혹시 드시는 방법도 모르실까봐 참고로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백종원님은 그 인지도가 있죠. 요리하면 대가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유튜브 채널을 열자마자 며칠 만이었죠? 바로 10만 구독자를 돌파하는 실버 버튼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째 유튜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루 한 끼라는 유튜버예요. 이 유튜브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본 느낌이 어떠신가요? 뛰어난 영상미 때문에 놀라셨나요? 아니면 재미있어서 쓰러질 것 같은가요? 네, 굉장히 소박하죠. 바로 하루 한 끼 유튜브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억 뷰가, 억 소리 나죠? 억 뷰가 나온 영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 하루 한 끼의 구독자가 무려 3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소박하게 요리가 이래요. 이렇게 간단한, 정말 하루 한 끼 아주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들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요. 자, 그래서 어렵게 내가 무슨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대단히 영상을 잘 만드는, 편집에 뛰어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정도의 영상으로도 내가 가진 컨셉만 있다면 유튜브 세계에서는, 크리에이터 세계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쭉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019년도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신규 채널로 하루 한 끼라는 채널이 있고요. 나머지 워크맨이나 백종원님의 채널도 성장을 많이 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채널 중에 3개나 무려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속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일까요? 제가 제목은 유튜브 수익 창출의 기준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1000과 4000이 있습니다. 네, 수익 창출의 기준 맞습니다. 내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구독자가 1명, 2명 늘어나죠. 사실 1명, 2명, 3명, 4명 지인들로 채워지고요. 10명, 한 20명, 30명 정도도 거의 이제 지인들로 채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 2사람 내 채널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100명이 넘고 500명이 넘고 1000명에 다다르죠. 네, 유튜브 수익 창출의 기준이 바로 구독자 수 1000명부터입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4000은 시청 시간이에요. 내 영상의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유튜브
내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수익 창출의 기준은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1000명과 4000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상 10개 올렸는데 1000명의 4000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과나 같은 경우, 과나라고 요리 랩 유튜버 아시죠? 요리 랩 유튜버 과나 같은 경우는 영상 2개를 올렸는데 구독자가 뭐 10만 명이 되고 그럼 당연히 시청 시간도 채워졌겠죠. 예, 그런 유튜버도 있고요. 이 영상에 제 길다면 길고 길다면 긴 라면 볶기 인생을 모두 담았습니다. 치치 참치 좋지요.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다음 레시피가 아주 딱입니다. 그런가 하면 1년을 해도 1000명이 되지 않고 그리고 4000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유튜버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이 되고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울 때까지는 보는 사람도 별로 없죠. 반응도 없죠. 그래서 혼자의 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내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유튜브를 해야지 나 유튜브 해봤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널을 몇 개를 구독하시나요? 제가 정말 재미있는 상황을 봤는데 여러분 유튜브 구독할 수 있는 채널의 개수는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000개였었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구독을 많이 해도 2000개의 채널을 구독하기는 쉽지 않아요. 혹은 2000개가 아니라 무제한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밌냐면 구독에 굉장히 우리는 인색해요. 그래서 구독을 하면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 내가 마음에 드는 채널을 그냥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채널에 가서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유튜버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많이 하세요. 아무리 많이 해도 1000개 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구독은 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나도 안 한 학생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유튜버는 거의 구독자가 1000명에 다다르는 유튜버예요. 유튜버인데 본인을 구독한 사람은 1000명이나 되는데 정작 본인은 다른 채널을 한 개도 구독하지 않은 그런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무 채널이나 가서 구독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웬만큼 재미있다 라고 생각하는 채널은 아낌없이 구독을 누르셔도 됩니다. 1000명과 4000시간 그리고 구독할 수 있는 채널 개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기획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해볼 마음이 생기실까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죠?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번다는데 그런데 다 돈을 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과 공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 수익 창출에 다다르기까지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히어로 컨텐츠가 생겨서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건 유튜브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SNS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카톡도 하고 가장 쉽게는 인스타에 접근해서 인스타를 하시겠죠.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분들은 아마 블로그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할 때는 그렇게 영상을 잘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대단히 영상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을, 내 채널을 가진다는 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이 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재산을 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영상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보시기 바래요.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획, 채널 기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기획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은, 영상은 제가 1년만 올리고 말 게 아니고 5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어쩌면 평생을 두고 제 채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잘하는 거, 지금 내가 만들고 싶은 거,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드세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구독자, 이 영상을 볼 사람이 좋아하는 영상이라면 유튜브 채널 기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요리예요.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나 요리 레시피는 원해요. 구독자가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요리는. 그러니까 요리 채널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잘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채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유튜브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1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내 채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15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자동차와 교통이 있고,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네, 애완동물 있고요. 네, 스포츠 있고, 여행, 게임, 인물 블로그, 코미디, 엔터테인먼트, 뉴스, 정치, 노하우, 스타일, 교육, 과학기술, 비영리, 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 카테고리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집에 동물을 키우면, 고양이를 키우거나 강아지를 키우면 애완동물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 애완동물이 고양이나 개가 아니라 악어. 네, 악어 키우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네, 거미 키우는, 독거미, 타란툴라 같은 거 키우는 유튜버도 있고요. 그런 특이한 동물들을 키우는 유튜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잖아요. 어머, 악어를 키운단 말이야? 이러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유튜브 한번 보시겠어요? 빅마블이라는 대형 유튜버입니다. 네, 유튜브 카테고리가 무엇일까요? 네, 음악입니다. 이런 음악 괜찮죠? 네. 처음에는 이 오리
뽁뽁뽁뽁 이 소리 내는 거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나 그랬는데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속하는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호육묘장이라는 유튜버예요. 농부입니다. 농부고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 분이세요. 농사 짓는 법, 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내기절은 어떤지, 농사도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뭐 편집도 없어요. 그냥 줄줄 카메라로 찍으면서 설명하는 그런 유튜버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농부 유튜버에게 히어로 컨텐츠가 생깁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두더지 영상이에요. 제가 오늘 4월 한 20일경에 꿀고구마를 심었는데요. 이제 좀 일찍 심었기 때문에 몇 폭만 캐서 먹어보려고 밭에를 가서 고구마를 캐는데요. 고구마를 캐는 도중에 그 고구마 그 뿌리 옆에서 두더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더지가 물론 흔하게 있지만은 그래도 못 보신 분들 두더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두더지를 찍고 있습니다. 무려 8분 59초짜리의 이 영상은 조회수가 610만 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냥 두더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더지가 돌아다니는데 그 두더지가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수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 영상을 왜 보고 있지? 그런데 8분을 다 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두더지를 이렇게 가까이 오랫동안 본 게 이 유튜브에서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 두더지 영상을 또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성호육묘장의 두더지, 이름하여 두더지 영상이 이렇게 조회수를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하면서 두더지 영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유튜버 보시죠. 네, 두더지 영상이에요. 역시 조회수 16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다 두더지 영상이에요. 이렇게 두더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4만 6천 회, 네, 그리고 2,000회, 117만 회. 네, 이렇게 두더지 영상 하나가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농부이고요. 농부로서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이죠. 농작물을 키우는 법, 농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련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영상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히어로 콘텐츠가 되면서 이제는 농부로서는 전문 유튜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텐데요. 카테고리를 정할 때는 1+1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15개의 카테고리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나 2개 정도를 섞어서 내 유튜브 채널을 카테고리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유튜브 콘텐츠로 조사를 했더니 1위가 일상으로 나왔어요. 브이로그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내 생활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 소소하게 올리고 싶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 유튜버. 남자분들 특히 게임 유튜버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 그 다음이 먹방, 그 다음 요리, 음악, 교육, 뷰티. 여자분들 중에 화장품에 관심이 많거나 화장하는 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뷰티 유튜버를 많이 하세요. 뷰티 유튜버까지. 그런데 내가 이 중에 꼭 하나만 해야지 그건 아니고요. 뭐 전문성을 가져서 먹방이면 먹방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먹방 유튜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브이로그를 섞는 일상 유튜버 이런 식으로 1+1의 카테고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시장조사,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채널을 만들고 싶은가? 뷰티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가 있겠죠.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채널을 내가 만들고 싶은 카테고리의 채널을 5개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5개 채널에 인기 동영상이 있어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인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인기 동영상을 10개씩을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5개의 채널에 10개의 영상, 50개의 영상은 모니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서 이 영상이 왜 인기 동영상이 되었는지, 무엇이 이 영상의 킬링 포인트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킬링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그 채널을 만든 유튜버의 무엇이 사람을 끌게 만드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편집이라던가 촬영이라던가 배경음악이라던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더 살펴보면 좋죠. 자, 그걸 킬링 포인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서 이 영상 진짜 최고야. 이 시점에서 구독을 불러. 이 시점에서 나 이 유튜버 좋아. 구독을 눌러야 되겠어. 이 시점에서 좋아요를 눌러야 되겠어. 이 시점에서 알람 설정을 하겠어. 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러분이 구독자의 입장에서 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 어떤 부분인지 찾아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채널을 5개를 골랐죠. 인기 동영상을 10개를 골랐습니다. 자, 그 50개의 동영상의 킬링 포인트, 여러분은 50개의 킬링 포인트를 찾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모방하라, 똑같이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킬링 포인트를 조사하면서 여러분의 영상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영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맘대로 만든 영상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리스트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싹 유튜버로서 채널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는 대로 자, 채널 하루 한 끼 백종원, 제가 요리 유튜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 한 끼 백종원, 저는 혼밥이라는 채널을 또 잘 봅니다. 그렇게 리스트업을 하죠. 이 하루 한 끼에서 계란볶음밥, 그리고 토스트, 몇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뭐 몇백만을 기록한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쭉 기록을 해보세요. 무엇이 장점인지, 그리고 백종원님의 영상도 어떤 것들이 장점인지 이렇게 쭉 채널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2차 시에 다시 뵙겠습니다.